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셔야겠죠. 즉 투자의 핵심은 이 수익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수익률에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신청하신다면 세금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투자 차익으로 10억 원을 벌었는데 이 세금이 9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는 투자 차익으로 1억 원을 벌고 세금은 0원을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결국 여러분과 친구 둘 다 세후 수익은 1억 원입니다. 10억을 벌었는데 9억을 세금을 내면 억울한 마음은 들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그냥 1억 원 투자 차익을 발생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투자한 경우와 법인으로 꼬마 빌딩을 투자한 경우 세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면 이 매도한 후에 발생하는 세금과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발생하는 세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매도를 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고 다주택자로서 중과는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각각 아파트와 꼬마 빌딩을 팔아서 10억 원과 2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장기로 보유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국세청 링크 걸어둘게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이라고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0%를 적용받아서 10억 원 차익이 발생한 아파트는 1억 원, 2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아파트는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로 이 투자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공제 금액을 제외한 투자 차익이 9억 원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이 42%, 18억 원인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45%까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장기로 보유함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없지만 이 세율 구간이 9%에서 24%로 비교적 작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9에서 19%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21%의 세율을 붙는 투자 차익이 200억 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경우 투자 차익이 10억 원이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3억 4천만 원이고 20억 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각각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억 7천, 20억 원인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보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전국에 개인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겠죠. 그 이유는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또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법인에서 투자 차익으로 10억 원이 발생을 해서 세금으로 1억 7천만 원 내고 그리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8억 3천만 원을 가져오려고 하면 이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배당으로 돈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 세금은 2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서 3억 7천만 원의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면 3억 4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법인보다는 차라리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아니 그럼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불리한 걸까요? 법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법인으로 투자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투자를 통해 개인 자산을 증가시키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금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투자 차익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개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6억 6천만 원이지만 이 법인으로 투자한 후에는 8억 3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출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 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기 매매라고 하면 2년 이내 매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이 부동산 시장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 단기 매매는 보통 아파트를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여러 악재가 겹쳐서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나서 정말 사고 싶었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현금이 부족해서 기존 부동산을 좀 빠르게 매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 매매는 취득 후 2년 이내, 그러니까 개인이 아파트를 2년 이내에 단기로 보유하다가 매매를 하는 경우 세율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70%,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 주택, 아파트, 꼬마 빌딩 등 부동산 유형에 관계없이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는 없고 무조건 법인세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취득 후 납부하는 이 취득세인데, 법인은 취득세 계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4% 취득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한 채든 10채든 100채든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4%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강남, 서초, 잠실, 용산을 제외하고 한 채부터 두 채까지는 1에서 3% 취득세율이 부과되고, 세 채부터는 8%, 네 채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두 채 미만으로 보유하신다면 개인 투자가 취득세법에서는 유리할 거고, 세 채 이상 투자를 한다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건 법인으로 아파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꼬마 빌딩은 80억 원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0.5에서 0.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80억 원을 초과하는 꼬마 빌딩을 샀을 때의 세율과 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세율이 같다라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세금의 관계성에 좀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세무사의 관점을 봤을 때에는 이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투자보다는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를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있고, 이 영상도 저의 공부의 그냥 흔적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